지금 당장 당신의 자동차 보험 증권을 꺼내보십시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그 모든 배상 책임을 당신이 아닌 자동차 제조사가 100% 대신 지불하겠다고 적혀있다면 당신은 그 차를 타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히 핸들이 혼자 돌아가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의 책임이라는 거대한 부채를 누구의 장부에 기입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잔혹한 금융 등급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의 단계는 사실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방어막의 두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계를 정확히 모른 채 자율주행차에 몸을 맡기는 것은 보증 한도도 모른 채 백지수표에 서명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타는 대부분의 차는 레벨 1이나 2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자동차는 그저 당신의 지시를 수행하는 보조적인 비서일 뿐입니다. 차선이 넘어가면 경고음을 울리고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죠.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비서가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나면 그 모든 합의금과 수리비는 고스란히 당신의 통장에서 나갑니다. 제조사는 우리는 보조만 했을 뿐 최종 결정은 당신이 했다라며 비겁하게 발을 뺍니다. 이것이 레벨 2라는 감옥의 실체입니다. 당신은 운전의 피로를 덜어준다는 달콤한 사탕을 받는 대신 사고의 리스크라는 무거운 족쇄를 여전히 차고 있는 셈입니다. 진짜 혁명은 레벨 4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자동차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제조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전문 경영인으로 등급이 수직 상승합니다. 핸들과 페달이 아예 사라진 차 안에서 당신이 잠을 자든 영화를 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이 전문 경영인이 판단착오로 가로등을 들이받는다면 사고의 청구서는 당신의 집이 아닌 자동차 본사로 날아갑니다. 당신은 운전이라는 고된 노동을 제조사에 아웃소싱하고 그 대가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과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받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주행이 꿈꾸는 궁극의 책임 경제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제조사들은 무엇을 믿고 수조원의 사고 리스크를 기꺼이 떠안으려 하는 걸까요?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기계의 뇌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전문 경영인의 뇌가 지금 두 갈래로 나뉘어 치열하게 전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법정과 교과서를 통째로 씹어 삼킨 원칙주의자이고 다른 하나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본능을 학습한 실전 베테랑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맡길 전문 경영인으로 당신은 어떤 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두 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쪽이 미래 모빌리티의 권력을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놈들이 가진 지능의 실체와 소름 끼치는 대결 구도를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자율주행차의 뇌가 단순히 하나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현재 전 세계 모빌리티 시장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지능이 인류의 이동권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승패에 따라 당신의 다음 자동차 브랜드가 결정될 것이고 당신의 자산 가치 또한 요동치게 될 겁니다. 이 전쟁의 주인공은 바로 법전을 통째로 씹어 삼킨 모범생 룰베이스 마이너스 베이스트와 수억 명의 운전 습관을 복제한 승부사 AI 기반 엔드-투-엔드 마이너스-투-마이너스-엔드 방식입니다. 먼저 구글의 웨이모가 선택한 룰베이스는 지독할 정도로 원칙에 집착하는 법관입니다. 빨간불에는 멈춘다. 차선은 30cm 여유를 둔다와 같이 인간이 정해준 수만 가지의 규칙을 철저히 따르죠.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사고가 나도 왜 사고가 났는지 원인을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돌발 상황, 즉 공사 중인 복잡한 골목이나 무법지대 같은 도로에서는 뇌정지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모범생이 시험 범위 밖의 문제를 만나면 쩔쩔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면 테슬라가 밀어붙이는 AI 기반 방식은 전 세계 베테랑 운전기사들의 본능을 그대로 흡수한 괴물입니다. 이 뇌는 규칙을 배우는 대신 인간이 운전하는 영상 데이터를 수억 시간 동안 시청하며 운전의 결을 학습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보통 이렇게 핸들을 꺾더라는 감각을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죠. 룰베이스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복잡한 끼어들기도 이 AI는 유연하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 승부사에게는 무서운 약점이 있습니다. 가끔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개발자조차 알 수 없는 블랙박스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당신은 안전하지만 답답한 법관과 유연하지만 가끔 속을 알 수 없는 승부사 중 한 명에게 당신의 목숨을 맡겨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조사들은 이 두 가지 뇌의 장점만을 합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이 완벽한 뇌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의 가격이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과 맞먹는다면 당신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연 어떤 눈을 가져야 이 천재적인 뇌들이 사각지대 없는 완벽한 주행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비싼 눈의 정체와 센서 계급도의 비밀을 폭로합니다. 자율주행차의 뇌가 아무리 천재적이라도 앞을 보지 못하면 그저 고가의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율주행차의 눈에 매겨진 잔혹한 계급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15년 경력의 과학자로서 단언하건대 어떤 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생명보험료가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 이 시장은 단순한 카메라를 고집하는 가성비파와 중형차, 한 대 값의 센서를 장착하는 완벽주의파로 나뉩니다. 가성비파의 대표주자인 테슬라는 오직 카메라만으로 세상을 봅니다. 인간도 눈 두 개로 운전하는데 왜 차는 비싼 장비가 필요하냐는 논리죠. 카메라 센서는 저렴하고 색상 정보를 읽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거나 안개가 자욱한 밤 혹은 역광이 비치는 순간 카메라는 순식간에 시력을 잃습니다. 렌즈에 진흙이라도 튀면 그 즉시 맹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당신의 목숨을 고작 몇만 원짜리 렌즈 몇 개에 맡기는 셈입니다. 반면 완벽주의파인 웨이모는 라이더리디 AR라는 초능력을 동원합니다. 이 센서는 1초에 수백만 번의 레이저를 쏴서 주변 사물과의 거리를 일시에 오차 없이 측정합니다. 빛이 전혀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3D 지도를 그려내며 물체를 식별하죠. 문제는 가격입니다. 초기 라이더 한 대 값은 8천만 원을 호가했고 지금도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가격인 2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차 위에 2천만 원짜리 투시경을 얹고 다닐 준비가 되셨습니까? 결국 자율주행차는 카메라의 시력, 라이더의 투시력, 그리고 장애물을 뚫고 보는 레이더의 직관력을 하이브리드로 조합해 무결점의 눈을 완성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싼 눈을 가져도 물리적인 한계는 존재합니다. 내 차 바로 앞에 거대한 컨테이너 트럭이 시야를 가로막는다면 그 너머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를 발견할 방법이 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사각지대를 자율주행차는 기묘한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 그 소름 돋는 연결의 실체를 다음 장에서 공개합니다. 아무리 2천만 원짜리 라이더를 달았어도 내 앞에 거대한 덤프트럭이 시야를 가린다면 그 너머에서 벌어지는 비극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인 눈이 가진 한계이자 절벽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이 절벽을 넘기 위해 인간은 결코 할 수 없는 기괴한 능력을 꺼내듭니다. 바로 도로 위 모든 사물과 끊임없이 수다를 떠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VEX, 즉 차량이 모든 것과 소통한다는 기술입니다. 내 차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위험을 교차로의 CCTV가 먼저 발견하고 수백 미터 앞 사고 소식을 도로 인프라가 내 차의 브레이크에 직접 전달하는 거대한 신체 안전망이 구축되는 것이죠. 과학자의 시각에서 VEX는 단순한 통신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라는 거대한 메인프레임에 접속하는 생존 프로토콜입니다. 구급차가 골목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고 주변의 모든 차량이 일제히 길을 터주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인지 능력을 초월한 이 공유 네트워크는 사고라는 단어를 인류의 사전에서 지워버릴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차는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 도시 전체의 뇌가 내리는 지시를 수행하는 정교한 부속품이 되어가는 겁니다. 당신이 운전석에서 졸고 있어도 수 킬로미터 밖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당신의 안전을 담보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결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시의 모든 차가 하나의 뇌로 연결되는 그 순간, 만약 그 시스템의 중심이 악의적인 해커에 의해 점령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당신의 차를 벼랑 끝으로 몰거나 도시 전체의 교통을 마비시켜 거대한 정지 상태로 만드는 시나리오는 이제 더 이상 영화 속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전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얻기 위해 우리의 이동권과 보안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자유를 시스템에 반납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VEX가 완성하는 세상은 완벽하게 통제된 유토피아이거나 혹은 단 한 번의 오류로 무너지는 디스토피아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자신의 차가 누군가에 의해 조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거대한 연결의 그물망은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겠지만 동시에 소유의 개념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자율주행의 첫 파도는 화려한 개인용 세단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2028년 우리 동네 골목길에서 가장 먼저 운전대가 사라질 차량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상업용 무인기의 습격을 폭로합니다. 개인용 자율주행 승용차를 사기 위해 적금을 붓고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할 첫 번째 자율주행차는 여러분의 주차장이 아니라 우리 동네 골목길에서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2028년을 기점으로 다가올 자율주행의 첫 파도는 화려한 세단이 아닌 묵묵히 도로를 훑는 청소차와 마을버스 같은 영업용 무인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습격할 것입니다. 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가장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입니다. 복잡한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는 것보다 정해진 노선을 저속으로 반복 운행하는 환경이 인공지능에게는 훨씬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테스트베드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업용 무인기의 등장은 단순한 서비스 도입을 넘어 운송원가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인건비라는 고정 지출이 사라진 물류트럭과 택시는 24시간 쉬지 않고 도로를 누비며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을 재편할 것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무인 배송차가 집 앞까지 물건을 가져다 놓고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는 무인 셔틀이 마을버스를 대체하는 시대? 이때가 되면 여러분은 진지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1년 중 90% 이상을 주차장에 세워두고 감가상각비와 보험료만 갉아먹는 내 차를 굳이 소유해야 할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죠. 결국 소유의 종말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극히 계산기적인 결론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직접 차를 관리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마다 최첨단 무인차를 구독해서 쓰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편리해지는 순간 자동차는 자산에서 서비스로 그 정의가 바뀝니다. 소유의 시대가 저물고 공유의 시대가 열리는 이 변곡점은 자동차 제조사들을 하드웨어 판매점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강제 전환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동거리와 시간을 팔아 수익을 남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효율적인 공유경제의 이면에는 우리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한 거대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완벽히 대체하고 모든 이동을 통제할 때 예상치 못한 단 한 번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의 화살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인간의 실수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 사회는 기계의 단 한 번의 오류를 용서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1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도 단 한 번의 사고로 무너진 거대 기업의 사례를 통해 다음 장에서 자율주행이 마주한 가장 잔인한 리스크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기술은 완벽에 수렴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심리적 방어선은 여전히 0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 운전자의 사고는 부주의한 불운으로 치부되지만 자율주행차의 사고는 설계된 살인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의 냉철한 데이터는 자율주행이 인간보다 2배 이상 안전하다고 외치지만 대중의 감정은 기계의 단 1% 오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거대 기업 GM은 1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하고도 단 한 건의 보행자 사고로 인해 자율주행 사업 전체를 잠정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 무결점보다 무서운 사회적 수용성의 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한 윤리적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바로 트롤리 딜레마라 불리는 잔혹한 선택지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율주행차가 5명의 보행자를 살리기 위해 핸들을 꺾어 한 명의 행인을 치어야만 한다면 혹은 탑승자를 희생시켜야만 한다면 알고리즘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나오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제조사는 소송 리스크 때문에 주저하고 보험사는 손해율 계산에 골머리를 앓으며 정부는 법적 가이드라인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결국 자율주행의 상용화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CPU의 연산 능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합의한 윤리적 화폐의 가치입니다. 만약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이 제조사에 귀속된다면 기업들은 그 리스크 비용을 고스란히 여러분의 이용료에 전가할 것입니다.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윤리적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죠. 이 지독한 책임 공방과 윤리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운전대 없는 미래는 영원히 실험실 안의 장난감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진통 끝에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운전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사는 공간의 정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고철 덩어리들이 사라지고 도심의 노른자위 땅들이 비워질 때 당신의 자산 가치는 어떤 방향으로 튀게 될까요? 자율주행이 자동차 산업의 종말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그 마지막 성공 방정식을 다음 장에서 완성해드립니다. 당신의 집 앞 풍경이 녹지로 바뀔지 아니면 거대한 물류 허브로 바뀔지 확인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율주행의 완성은 단순히 핸들이 사라지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선 땅의 가치가 재정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15년 경력의 과학자로서 제가 보는 자율주행의 종착역은
자동차 산업의 파괴를 넘어선 공간 권력의 이동입니다. 지금 당신의 아파트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역세권 혹은 도심과의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동 중인 차 안이 거실이 되고 업무 공간이 되는 순간 물리적인 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자산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되지 못합니다. 입지라는 전통적인 부동산 신화가 자율주행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유에서 공유로의 전환이 완료되면 도심 노른자의 땅을 점령했던 거대한 주차장들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서울시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죽은 공간들이 비워지면 그곳에는 공원이 들어서거나 새로운 고층 빌딩이 세워질 것입니다. 주차장이 사라진 자리가 녹지로 변할 때 당신의 주거 환경은 쾌적해지겠지만 동시에 주차장 수익에 의존하던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은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이동수단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도시의 설계도와 자본의 흐름이 통째로 뒤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자율주행은 거주지의 경계를 무한히 확장합니다. 출퇴근 시간 동안 차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업무를 볼 수 있다면 굳이 비싼 임대료를 내며 도심 한복판에 살 이유가 사라집니다. 도심의 인구 밀도는 낮아지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외곽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받는 공간의 평등이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매우 위협적이면서도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당신이 소유한 집값이 자율주행이라는 엔진을 달고 우상향할지 아니면 접근성이라는 무기를 잃고 추락할지는 이 흐름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운전대를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편의를 얻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도시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하는 입장권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당신을 데려다줄 목적지는 단순히 회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산이 재배치되고 일상이 혁명적으로 재설계되는 새로운 부의 영토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끝난 뒤 당신의 주차장을 처분하고 남은 그 자본으로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시겠습니까? 15년 연구의 결론이자 여러분의 인생을 흑자로 돌려세울 최후의 마침표를 마지막 장에서 찍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미래 자산 리포트, 그 최종 결론을 확인하십시오.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이제 자동차라는 물건이 아닌 삶의 태도를 결정해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 서 있습니다. 15년 동안 자율주행의 뇌와 눈을 연구해온 과학자로서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은 명확합니다. 자율주행은 인간의 운전 실력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류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완전한 시간의 자유를 배당하는 거대한 금융상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운전대라는 쇠사슬을 끊어내는 순간 당신의 인생 장부에는 매일 최소 2시간이라는 순수익이 영구적으로 기입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는 더 이상 감가상각으로 자산을 갉아먹는 부채가 아닙니다. 공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이동형 수익 자산이 되거나 혹은 당신의 지적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움직이는 집무실로 변모할 것입니다. 주차장에 죽어있던 고철 덩어리가 살아 움직이며 당신의 부를 증식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율주행이 선사하는 진정한 경제적 해방입니다. 이 흐름을 먼저 읽고 주차장 너머의 미래 공간에 투자하는 사람만이 다가올 모빌리티 대전환기에서 살아남아 자산의 우상향 곡선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센서의 계급도를 이해해야 하고 윤리적 딜레마라는 가혹한 세금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공포를 딛고 효율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말에서 자동차로 갈아탈 때 그랬듯 이제 우리는 직접 운전이라는 비효율의 시대를 지나 자율이동이라는 문명의 도약대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차장을 처분하고 얻은 그 시간과 자본으로 무엇을 창조할지 이제는 당신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자율주행 2028, 그 혁명은 이미 당신의 골목길 어귀까지 도착했습니다. 남들이 기술의 신비함에 감탄할 때 당신은 그 기술이 뒤바꿀 부동산의 지도와 자본의 흐름을 먼저 손에 쥐십시오. 15년 경력의 과학자가 보증하는 이 확실한 미래 전략이 당신의 생존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운전대를 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흑자로 돌려세울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십시오. 미래의 도로 위에서 당신의 시간은 비로소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